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흐름이 있어. 그리고 이게 갖고 있는 분명히 장점도 있거든. 근데 내 새끼가 지금 초6이면 나 환장해. 아유, 아니 환자냐고. 꼬라지냐? 아니 주말에 뭐 했냐고 안 쉬고. 나 너무 칙칙하니? 장난 아니야. 아 그래? 입시 지금 다 마무리가 됐는데 딱 요 겨울 때 전편입 하는 학교들이 있어. 고등학교도 전편입 있어? 아 있어. 오. 그 전편입 장난 아니야. 얼마나 치열한데. 얼마 전에 외대부고에서 2학년 뽑았던 게 있었거든. 그래갖고 다행히 나랑 이제 얘기했던 친구가 붙어서 한 명 뽑았는데 진짜? 됐어. 대단하네. 그리고 이번에 그 전편입을 외대부고에서 항상 매년 고1 학생들 대상으로 10명을 딱 매년 뽑거든. 뭐랄까 마지막 패자부활전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게 좀 빡센데 그래서 이제 나 얼굴이 다시 입시 시즌 얼굴이 했네. 내가 기사를 봤어. 너? 고교 학점제? 무슨 교육과정이 개편된다고 야, 기사를 봤는데? 그치고 1년이면 교육뉴스링. 그러네. 교육뉴스. 아니 그게 말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 아,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또 머리가 아파. 그거 지금 나의 안색을 칙칙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야. 그렇구나.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사실 전부터 이거 예고는 됐던 거거든. 근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 입시 역사, 교육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손에 몇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엄청 큰 변화거든. 그래? 이게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6학년 이하의 학생들부터 해당이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현 초딩 아가들은 전부 다 해당이 무조건 되는 거지.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커다란 흐름 같은 게 있어. 다들 이제 많이들 예상을 했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뭐 장점도 있지. 모든 제도는 다 어쨌든 취지는 좋잖아. 좋은 의미에서 의도해서 만든 거고. 그치. 그래서 좋은 점도 있긴 한데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맞아. 아무래도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잖아.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그래서 우선은 진짜 내 새끼였으면 진짜 환장한다 이거는. 정말. 뭐 모든 제도가 다 그렇지만 나쁜 제도는 아닌데 와 이게 진짜 이게 좀 커서 그러니까 변화가 너무 크다는 거지. 엄청 크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정인 지점들도 많고 확정이 안 된 부분들도 많고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한 1년 남았잖아. 그치 얼마 안 남았지.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이게 또 뭐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어떤 폭탄이 또 터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된 것들까지는 좀 시일이 좀 걸려서 중간에 어떻게 조금 낀다든지 아니면 디테일하게 좀 달라질 수 있을 만한 지점은 있을 수는 있는데 커다란 어떤 그런 흐름이 바뀌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우선은. 그리고 제도가 좀 복잡한데 이게 초등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당이 되는 거니까 초등 어머님들한테 이제 해당이 되겠지? 그러면은 초등 어머님들은 아무래도 본격적인 입시 공부를 하시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니 그런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좀 뭔가 안 와닿고 뭔 소린가 싶으실 수가 있거든? 그래서 딴 거 다 됐고 어쨌든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은 약간 대학교처럼 학교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 대학교처럼 그치.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인 거야. 우리 때 생각하면 너무 다르잖아. 그치. 우리는 너무 다르잖아. 라떼는 너무 다르잖아. 근데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딱 대학교처럼 생각을 하면 돼. 왜 대학교 보면은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 딱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좀 더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선은 먼저 학점을 이수하면은 졸업하는 시기인데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최소한의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학생들마다 듣는 과목들이 엄청 퍼지는 상황일 거야. 그렇겠지? 그치. 왜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듣는 수업이랑 대학교 때 듣는 수업이 같은 학과라고 해도 되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전공 필수 과목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애들마다 이제 막 달라지잖아. 그치. 그런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듣고 하는 과목들이 되게 퍼지는 상황이겠지? 그럼 이게 이제 입시에 직결이 되겠지. 고등학교 듣는 과목이 당연히 엄청나게 달라지고 퍼지는 상황이면 이게 수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입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입시에서 이제 어쨌든 고등학교 성적이 어떤 식으로는 어쨌든 반영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반영되는 것들이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겠지. 그러네.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 우선은 먼저 이제 학생들마다 공통으로 듣는 과목이 없다는 얘기는 우선 수능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야. 지금이랑 굉장히 다르게.
수능 시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지?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나오면서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게 수능 스타일이 전이랑 굉장히 다르게 바뀔 확률이 매우 높아. 그건 아직 미정이야. 미정인데 막 프랑스처럼 막 논술 볼 수도 있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저 아찔하다. 아니면 뭐 자격 시험처럼 바뀔 수도 있고 수능이 일종의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고사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수능이 전과 같은 임팩트를 갖기는 아마도 힘들 거야. 왜? 범위 자체가 우선 다르거든. 수능이라는 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파워는 뭐냐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일렬로 줄을 세울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보다 더 확실한 정량적인 평가의 시험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신뢰도와 권위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과목이 그렇게 확 주는 상황이 되면 수능이 어떻게 개편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는데 근데 우선 얘가 갖고 있는 파워가 전처럼 그렇게 나오기는 힘들 것이고 수능이 전과 같은 그런 어떤 파워를 그대로 갖고 있으려면 어쨌든 계속 이렇게 모든 전국의 학생들을 일렬로 줄을 세울 수 있어야지 그 파워를 유지할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는 거기서도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중요한 발표 중에 하나가 이게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필연적으로 무조건 절대평가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만약에 기존처럼 하게 되면 이게 그러면은 입시에 유리한 과목만 학생들이 선택을 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절대평가야. 그러네. 절대평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절대평가가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 입시에서 내신이 갖고 있는 의미나 파워가 또 완전히 또 달라질 거야. 수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처럼. 그치. 내신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 그치. 그래서 등수가 나온다든지 뭐 등급이 나온다든지 얘가 이제 입시에서 파워가 있는 건데 근데 우선은 고교 학점제와 연계해서 절대평가, 고등학교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거든. 정확히는 이 절대평가 되면서 이제 발표가 난 게 우선은 싹 다 절대평가인 거는 맞아. 근데 공통과목, 그러니까 고1 과정이라고 그냥 어머님들은 생각하시면 돼. 그 고1 과정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그 절대평가로 A, B, C, D로 나오는데 정확히는 A, B, C, D, E 그 다음에 왜 대학에서는 F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F가 조금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 그래서 F 대신에 I로 표시를 한대. 그러니까 6개로 나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절대평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기존의 그런 어떤 석차 등급이 나와. 그리고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고2 과정에 해당되는 뭐 이런 일반 선택 과목들, 그러니까 물원, 화원 이런 과목들 이거 이후부터는 전부 다 싹 다 등급이 아예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A, B, C, D, E, F로만 나오는 거지. 근데 F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을 테니까. 그치. 왜냐면은 왜 우리 대학교 사실은 들어가는 게 문제지 공부 못한다고 대학교에서 잘리진 않잖아 사실은. 그치. 어떻게든 졸업은 하잖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F는 거의 없을 것이고 학점제로 바뀌는 것 자체는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그렇게 엄청나게 못하거나 할 일은 아마 없을 것이고 특히 입시에서 의미 있는 등수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뉘게 됐을 때 문제는 절대평가가 됨으로 인해서 이 과목들이 갖고 있는 파워가 확 줄겠지. 그러면 당연히 입시에서 내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뽑기가 힘들겠지. 그러겠네. 그래서 근데 보니까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거를 고1 과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석차 등급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고1 내신에서 이제 승부가 결정이 되고 그걸로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현재 고등학생은 사실은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니까 얘네들 이 앞에 애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나도 그렇게 얘기해. 정확히는 고1 과정이라기보다는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원, 화원 같은 과목까지는 어쨌든 등급이랑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목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이제 중요해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을 내신을 잘 보면 이게 대입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현 초딩 이하 애기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점제로 되는 확실하게 바뀌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그 물원, 화원 같은 과목들도 전부 다 상대평가가 아니거든. 그리고 등급이 안 나와. 그러면 이게 대학교 입장에서는 공통 과목이 이런 거야. 그 현재 우선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경우 물원, 화원이 이제 선택 과목이고 공통 과목이 이제 현재 고등학생들이 고1 때 배우는 게 통합과학이거든. 이 통합과학의 한 7, 80%는 중등 과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제 내신을 하면은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긴 하겠지. 어차피 사실 중간한 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막 이렇게 작용하진 않아. 이게 문제는 항상 입시는 최상위권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거든. 그렇지. 근데 이 최상위권 학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공통과학 등급만 가지고 이거를 온전하게 학생들을 뽑을 수가 없어. 얘 생각해봐봐. 통과는 그래 등급이 나와. 근데 물원, 화원, 물투, 화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애초에 이거는 그 내신 성적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제 대입에서 가장 파워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교과 전형인데 이 교과 전형이 전처럼 그렇게 운영이 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고1 성적만 딱 가지고서 그렇게 학생들을 뽑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서 만약에 이게 나중에 수능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뀌고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계획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물론 달라질 수 있기는 하다. 근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우선은 이게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게 미치는 영향이 고교 학점제가 돼. 그럼 고교 학점제는 무조건 절대평가랑 세트야 이거는. 그냥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세트로 하나로 묶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애들이 점을 이렇게 이수하는 식으로 바뀌고 공통 과목이 그만큼 그러니까 애들이 다 같이 똑같이 듣는 과목이 그만큼 비중이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능 같은 경우도 그 영향력이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줄 수밖에 없어. 왜? 모든 애들을 전부 다 일렬로 쫙 줄 세우기가 좀 더 힘들어지는 구조인 거야. 그 다음에 그럼 내신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내신이 이게 절대평가의 범위가 확 늘어나다 보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고등학교의 성적을 그렇게 지금 내신 교과 전형처럼 그런 식으로 뽑을 수가 없어. 너무 이게 흐려지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입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현재 지금 자사고 특목고 입시가 그러거든. 그러니까 현재 자사고의 특목고 입시를 보면은 난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난 대입보다 고입이 훨씬 재밌다 내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지점이 좀 더 많아. 그러니까 대입 같은 경우는 성적이 굉장히 각 과목의 성적과 등급이 적나라하게 쫙 다 나오고 대학교에 이제 제출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교과가 아무리 예쁘고 뭐 해도 이거를 만회하고 없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 그렇잖아. 어쨌든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지. 성적이 우선은 나와주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당연히 네가 만약에 입사관이라고 해도 애 성적이 딱 보면은 수학이 다 9등급으로 깔아있는데 비교과만 보면 수학 천재야. 말이 되겠냐고. 우선은 안 믿고 가지. 그래서 커버하고 이거를 넘는데 어느 정도 이게 좀 한계가 있다. 근데 고입 같은 경우는 지금 특목자사고 입시가 대입을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볼 때 아마 유용할 것 같은데 현재 특목자사고 입시에서 보면은 애들 생기부를 보면 거기에 이제 성적이 그렇게 ABC로만 나와 있거든. 그런 류의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쨌든 중학교에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일정 수준을 하는 친구들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단계에서 내신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크게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 성적은 어차피 고만고만한 상위권이라고 보는 거지. 보이는 거지 정확히는. 그리고 더 디테일한 어떤 정보는 고등학교에 제공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자소서 면접으로 학생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학생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자소서 면접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근데 이게 고교학점제가 되고 내신이 갖고 있는 파워가 전에 비해서 분명히 말도 안 되게 줄 거야.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수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지. 왜냐면은 수능 범위 자체가 되게 달라지고 이거를 이쁘게 등수를 매기기가 힘드니까.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입시라는 거는 결국에는 변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어떤 애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변별을 해야 돼. 그럼 남는 거는 이제 학교별 고사일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되면 학교별 고사인데, 근데 문제는 이 학교별 고사를 대학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정부에서 그렇게 두지 않아.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면접을 뭐 못하게 한다든지 뭐 논술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별 고사에 해당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논술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정부에서 유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갑자기 또 다시 다 턴 해가지고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는 힘들 거거든. 면접 변별력이 아마 커지긴 하겠지. 그렇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의 고입이랑 약간 비슷해질 수도 있겠다. 고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약에 이 지금 현재 이 상황대로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흘러갈지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자면 참고를 해보자면 어쨌든 고입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 그래서 1단계 내신 성적이 의미가 없거든.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영재학교 1단계 내신 성적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더 의미가 있어지긴 했다. 근데 어쨌든 간에 1단계 성적, 그러니까 예쁘게 A를 딱 예쁘게 전과목을 딱 쫘르륵 깔았다고 서울과구로 붙는 건 아니거든. 사실 그렇게 막 그 지점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서울과구에서 자체적으로 보는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뽑을 거 아니야. 딱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지. 나는 이제 사실 제일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는 이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과목들이 여러 개로 이렇게 쪼개지고 여러 개를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커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 나 그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학교 가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이걸 펼쳐놔. 근데 문제는 그런 걸로도 사실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야. 특히나 이제 초반에는 분명히 막 우왕좌왕하는 지점들도 있을 수밖에 없겠지. 나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진짜 좀 내가 좀 별로인 건 뭐냐면 그 이번에 보도자료 발표 내용을 보면은 문구가 아예 이렇게 써 있어. 앞으로는 그래서 학생이 원하면 일반고에서도 특목고에서 있는 수업들과 같은 그런 전문적인 수업들을 들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거든. 어떻게?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결국엔 사실은 이게 음. 결국엔 그 화살이 이거는 교사한테 갈 수밖에 없어. 애초에 이렇게 된 것 자체가.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본들 나온 내 입장에선 진짜 이거 보면 딱 별로. 내가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무슨 뭐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 뭐 교사의 질이 뭐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아예 틀린 표현은 아니긴 한데 애초에 그거 자체가 한마디로 그냥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무언가 더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교사를 갈아 넣겠다. 교사 그냥 갈아 놓는 거야. 이거는 그냥 사람 갈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시스템으로 해결을 할 게 아니라. 나 그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면 결국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데. 당연히 떨어지겠지.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세팅된 것 자체가 뭐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 교사들 대상으로 교육도 할 것이고 뭐 조금 막 이런 나와. 근데 나는 현실적으로 이게 예쁘게 돌아갈까? 난 좀 회의적으로 봐. 사실은 이게 만약에 잘 안 돌아가는 상황이고 하면 교사가 무조건 일방적인 희생을 해야만 되는 어떤 너무 전에 비해서 어떤 그런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뭔가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면 이게 사실 예쁘게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1차 피해는 학생들이 볼 것이고 제도 자체가 예쁘게 돌아가지 않을 확률도 사실은 있거든. 나는 쉽지 않을 거라고 나는 사실을 봐. 그래서 그 지점이 좀 나는 제일 좀 별로고 이게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되기 위해서 기본 전제가 그러면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 학점만큼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이렇게 자유롭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를 어떻게 얼만큼 보장을 하느냐가 우선 첫 번째. 입시에서 이런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듣는 것이 입시에서 유불리가 과연 없을 수가 있을지가 이제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우선은 좀 문제이지 않을까.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고1 때 진로 집중 이수 학기제 막 이런 거 해서 지금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런 거 있잖아. 애초에 처음에 자유학년제 이걸 도입을 하려고 했을 때 원래 처음에 고등학교에 원래 도입하려고 했었거든. 애초에. 근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이게 대입이랑 직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를 원래 중학교로 내려서 한 거란 말이야. 고1에 그게 도입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나는 근데 이거는 사실 도입될 것 같거든. 왜냐면 애초에 자유학기제 학년제 자체가 고등학생 대상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거였고 해서 결국에는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 나는 그렇고 이것도 진짜 지금 사실 자유학기제 학년제 같은 경우도 문제인 부분들도 많거든. 그래서 이게 과연 예쁘게 돌아갈까? 나는 사실 이것도 조금 입시하는 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학생들이 자기 꿈과 끼를 찾는 거는 좋은데 공부하기 힘들게 만드는 구조일 수도 있을 거라고 나는 보기는 해. 솔직히 나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게 과연 학생들의 궁극적인 어떤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연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난 조금 의문이야. 힘들지 않을까? 뭐 이거 좀 뭐 지켜보긴 해야겠지. 나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모든 교육 정책은 결국에는 입시랑 직결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입시를 위해서 교육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그렇지. 이거를 조금 더 고려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나는 우선 생각을 하긴 하거든. 당장 벌써 막 이런 얘기 나와. 이게 졸업할 수 있는 학점을 전부 다 이수를 하면은 졸업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 조기 졸업은 우선은 막아놨거든. 현재 이거는 조기 졸업을 막아놓은 상태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1, 2학년 때 우선은 학점 때려 박을 거야 분명히.
그리고 3학년 때 어떻게 할까? 아, 정말 최소한의 학점으로만 잡아놓겠지. 우리 대학교 때 그렇게 하잖아. 그래, 그렇게 하고서 그럼 남은 시간에 뭐 하겠어? 뭐 어떤 형태로든 이제 입시에 올인해갖고 수업을 또 하고 뭐 무언가를 하겠지. 이게 과연 제대로 돌아갈까에 대해서 이게 맞는 답일지 난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이거를 외면할 수는 아마 없을 거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고교학점제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산업화 시대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지점도 분명히 있다.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교육 정책은 우선은 그래서 입시에서는 요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입시에서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나 이거를 너무 지금 사실 좀 순진하게 봤거나 혹은 모른 척 순진하게 본 게 아닌가라고 난 사실 생각을 해. 그래서 아, 이게 과연 잘 될까? 난 좀 글쎄, 난 좀 물음표기는 해. 내 새끼가 지금 초6이면 난 환장해. 이건 나 우선 이거를 근데 그래, 다 장점 많아, 좋아. 근데 이게 내 새끼가 초6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근데 내가 그냥 기사 읽고 생각했던 것보다, 기사는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니까 기사를 읽고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변화. 이건 아예 근간과 틀을 우선은 뒤흔드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제도일 거라서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어쨌든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주긴 하겠지. 슬슬 발표가 이제 하나 둘씩 좀 더 구체화된 발표가 나고 수능 시험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수능이랑은 되게 달라질 거는 분명하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많은 친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조금 더 일찍 이제 생각을 하시고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큰 내용들이 바뀔 때마다 네가 설명을 해주면 되지. 그치.